사이코패스 지수 28점 남자의 유사성 행위, 포항 단란주점 살인사건 실화. 형사님 옷 좀 주세요. 형사가 담요를 건네주자 화장실 안에 문을 굳게 잠그고 있던 여성은 알몸에 담요만을 걸친 채 겁에 질려 걸어 나왔다. 생존자 여성은 단란주점 도우미이다. 과연 그날 밤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범인 이진욱은 2010년 중강도 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년 1월 9일에 출소한 인물이다. 출소 후 어린 시절 고향인 포항으로 건너가 분식집에서 배달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출소 후에도 버릇을 못 고쳐 다시 술집 여주인을 맥주병으로 위협하고 강간하는 등 성폭행으로 총합 14년에 걸친 교도소 수감 생활을 또다시 했다.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해 주변 지인도 별로 없이 외로이 지내던 이진욱은 2014년 2월 포항시 북구 창포동의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다 우연히 주점 여주인으로 일하는 A씨를 알게 되어 그 후로 술이 생각나는 날이면 그녀를 찾아가곤 했다. A씨에게 마음을 품은 이진욱은 음식점 배달 일을 하며 받는 월급으로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에 이르는 술값을 꾸준히 쓰며 열심히 단란주점을 출입했다. 그러나 A씨는 이진욱에게 살갑게 대해주면서도 이진욱이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할 때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나지 않는 등 거리를 두었다. 이에 이진욱은 A씨가 자신을 장사 속으로만 본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2014년 4월 28일 오후 8시 19분 비도 오는데 술 한잔 하자라는 A씨의 전화를 받은 이진욱은 A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칼과 고무장갑을 준비하여 단란주점으로 갔다. 이진욱은 여주인 A씨 및 노래방 도우미 B씨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강제 성행위를 하기 위해 주점 주방으로 가 또 다른 칼을 주머니에 넣고 음식을 찌를 때 쓰는 절구봉을 들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미리 준비한 칼과 주방에서 가져온 칼을 양손에 한 자루씩 쥔 이진욱은 A씨와 B씨에게 다가가며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위협했고 A씨가 하지 말라며 그에게 달려들자 절구봉으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칼로 어깨와 목 부위를 찔렀다. A씨는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졌으나 동맥과 기도 등을 피해 다행히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고 이후 이진욱은 여사장과 같이 룸에 들어온 노래방 도우미 B씨도 절구봉으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이진욱은 공포에 떨고 있는 A씨, B씨를 칼로 위협하며 두 여인의 옷을 벗게 하였다. 단란주점 여사장과 도우미가 옷을 모두 벗자 이진욱은 번갈아가며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이진욱이 도우미 B씨를 유사강간하던 중 이때를 틈타 주점 여주인 A씨가 주점 출입문 쪽으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내 이진욱은 여주인을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고 목 부위를 다시 흉기로 난자해 살해했다. 이진욱이 A씨를 살해하고 있을 때 여성 도우미 B씨는 급히 주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잠근 채 자신의 동거남에게 전화로 경찰 신고를 부탁한다. 한편 이진욱은 여주인 A씨 살해 직후 도우미 B씨를 찾아 나섰으나 그녀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굳게 잠근 채 버티자 곧바로 사건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물론 주점 안에 남은 자신의 지문은 모두 닦아내고 말이다. 한편 도우미 B씨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동거남에게 전화해 오빠 나 죽는다. 빨리 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동거남은 8분이 지난 11시 48분쯤에 경찰에 신고해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숨은 화장실 밖에서 경찰입니다 라고 하자 안에 있던 B씨는 형사님 옷 좀 주세요라고 울면서 말했다. 형사가 담요를 건네주자 화장실 안에 있던 여성은 알몸에 담요만을 걸친 채 겁에 질려 걸어 나왔다. 살인 및 강간을 저지르고 도주한 이진욱은 서울 강서구의 한 전화방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다시 물색한다.
물색을 마친 이 사이코패스는 같은 해 4월 30일 오후 2시쯤 모 호텔에서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은 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진욱은 C씨와 저녁 약속을 잡았고 같은 날 저녁 C씨가 모텔로 들어오자 오전과 달리 돌변하며 앞서 단란주점 살인사건 때 사용했던 칼 2자루를 양손에 들며 C씨를 위협했다. 이진욱은 내가 어제 포항에서 사람을 죽였다. 반항하면 너도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협박한 후 곧바로 성폭행했고 이후 모텔을 나와 C씨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 차 운전을 하도록 시키고 자신은 양손에 칼을 든 채 조수석에 앉아 부천까지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이진욱은 C씨의 전 재산이 이 자동차뿐이라는 사실과 C씨가 살아남기 위해 이진욱에게 다 이해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제 나로 끝내라.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돕겠다라는 말로 이진욱을 설득하자 결국 이에 넘어간 이진욱은 칼들을 C씨의 차에 둔 채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 이후 이진욱은 포항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포항에서부터 끈질기게 추적해온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경찰의 공개 수배 4시간 만이었다. 이진욱은 여러 검사 결과 강도, 강간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상습범인데다가 성범죄 재범률도 높은 편이며 높은 사이코패스 성향,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을 보였다. 거기다가 범행을 자신의 타고난 성향 탓으로 돌리며 합리화하는 등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려는 의지나 반성, 교화의 여지도 없었다. 검찰은 이진욱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2014년 7월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사형 선고보다는 사회로부터 격리에 뉘우치게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에 이르지는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진욱은 사이코패스 지수 검사 결과 28점이 나왔다. 우리는 이러한 이들에게는 영원히 사회와의 격리라는 벌을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날의 이야기였습니다.